안녕하십니까.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의 지식나눔 첫 순서를 맡은 안주봉입니다. 오늘은 첫 지식나눔 코너 주제로 예견된 글로벌 팬데믹, 예견된 파국,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 연구원들은 2020년, 2021년 이어지는 새 연구 방향을 생태주의에 맞추고 공부하는 가운데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저자의 조류 독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조류 독감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을 예상한 것이었는데요. 이 책이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논란에서 우리의 대응 자세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마이크 데이비스의 조류 독감 글로벌 팬데믹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15년 전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연구자는 조류독감이라는 그의 저술에서 조류독감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을 글로벌 팬데믹 현상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2000년대 초부터 동남아시아나 중국이 조류독감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가 이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여긴 것은 이 지역에서의 보건환경 위험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세계적 육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1980년대부터 이 지역들이 공장식 축산업 활동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역에서 공장식 축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과 다른 도시들 간의 빈번한 왕래가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인근의 슬럼 지역들이 급증함으로써 돌연변이성 전염병 발병과 확산을 위한 내관과 화약 창고가 모두 갖춰지게 됐던 것입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 인간에게 발병되고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철새 자체가 그 글로벌 팬데믹의 발원지이자 전파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H5N1이라는 바이러스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간 매개체 없이 3살 난 아이를 감염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염된 아이는 인후염, 고열, 복통을 겪고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 호흡곤란, 나이 증후군을 거쳐서 심부전과 간부전을 겪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그 외에도 2000년 전후에 일어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의 조류독감 확산 사태 때 사람이 희생된 몇몇 사례들을 예시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생닭을 먹이로 취한 동물원 호랑이들이 집단 폐산 사건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새에서 가축으로 그리고 다시 사람에게로도 병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이크 데이비스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조류독감 인자가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데이비스의 우려에 더하여 세계는 그런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글로벌 팬데믹에 대비할 정책적, 제도적 대비와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진전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시키면서 병상 수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항생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축소시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들도 개발과 비축 과정의 리스크가 큰 백신을 개발하기보다는 비아그라와 같은 생활의학 제품으로 돈을 버는데 급급함으로써 유사시 가동시킬 수 있는 백신 공급망을 현저하게 위축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중동과의 적대적 위기가 생물학 테러 위협을 이유로 천연두나 탄저병 등과 같은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으면서도 정작 일반적인 공공의료 위기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탄저병에 의한 테러 위험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바이러스는 미국 실험실에서 자국민에 의해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2003년 5월 시카고시에서 생물학적 테러 공격과 대유행병에 대비한 모의 재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결과 실제 위기 발생 시 시카고시의 비상체계가 완전히 마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의 훈련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에 글로벌 팬데믹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사실 글로벌 팬데믹이 닥치면 그 희생자의 98%는 미국 밖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9일 기준 코로나19의 세계 희생자들 가운데 미국이 차지한 비율은 그의 예상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세계 확진자는 3,638만 명, 사망자는 106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중에 누적 확진자가 783만 명으로서 세계 확진자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21만 7,700명으로서 세계 사망자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구 약 5,100만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24,476명으로서 세계 대비 0.066%이며 누적 사망자는 428명으로서 0.04%입니다. 미국은 또한 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가난한 나라들에서의 복제의약품 공급을 불허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물론 그 조치는 관련 제약 업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들은 그들대로 그와 관련된 대비에 소홀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 데이비스는 과거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했을 때 이들이 그 사실을 숨긴 것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진실이 부각된 것은 한국이 국제기구에 이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른 나라들도 조류 독감의 발병 사실을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들에서 닭고기 수출이 막히게 되면 그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변국들의 관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데이비스는 유전자 변이의 문제 때문에 미처 백신이 준비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유행병에 대한 대응 방법들에 대하여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국 당국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즉 격리와 폐쇄, 체온 재기, 주택가 거리의 청소 및 소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당국이 전적으로 창의적인 대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대응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몇 가지 우리만의 방법들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 때문에 또 K방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규모 재난이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관리당국은 아직 대다수가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재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검사 키트를 만들었으며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의 행동 요령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감수할 것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관련 전문가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관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런 선제적 대응 조치에 따라서 실천적 행동으로 부응한 우리의 시민의식도 우리의 질병관리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각종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방역 활동은 대체로 우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모두 질병관리 당국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안주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